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꼭 실현해서 하는 것은 남조선의 소위 남한의 민중들을 위해서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본사를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대선에도 나올 때 슬로건 들고 나온 게 뭡니까? 코리아 연방제잖아요. 그게 이제 북한의 고려 연방제를 갖다 영어로 철천지. 문제지만 우리 내부의 종북 세력이 더 큰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종북 의혹을 받고 있는 통합진보당 인사들이 국회에 진출하는 걸 걱정하는 말로 해석됩니다. 대통령은 특히 이런 북한의 주장도 문제지만 북한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는 우리 내부의 종북 세력은 더 큰 문제라고 비판하고 변화를 촉구했습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해서 변화를 요구하듯이 선진국 대열에 선 대한민국에서 국내 종북주의자들도 변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당이라고 생각 안 해요. 저쪽 당이 진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제 여기서 그걸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뿌리는 속일 수 없습니다. 친일과 독재의 후예인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이 1년 전 한미 FTA 날치기에서 경제주권 팔아넘겼습니다. 대대로 나라 주권 팔아먹는 이들이야말로 애국가 부를 자격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당이라고 생각 안 해요. 저쪽 당이 진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제 여기서 그걸 하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남쪽 정부라고 말한 데 이어서 두 번째입니다. 박영일 기자입니다. 통합진보당 민병렬 대변인은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신년사를 평가하는 논평에서 또다시 우리 정부를 남쪽 정부라고 표기했습니다. 앞서 같은 당 이정희 후보도 지난해 대선 후보 토론에서 우리 정부를 남쪽 정부라고 지칭해 도대체 어느 나라 국민이냐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천안함 사건도 그렇지만 북은 계속 아니라고 하고 그리고 남쪽 정부에서는 우리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김일성 신년사 듣고 눈물 흘리는 분들, 그리고 지금도 그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앞에서 묵념하고 회의를 한다는 등 이런 얘들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게 존재합니다. 저도 이제 한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그거죠. 이 사람들 얘기하면 니들 주사파 아니냐라고 하면 아니라고 하죠. 다를 흐리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똘똘 뭉치는 거 보세요. 행동은 다 같이 한단 말이에요. 삼성이 검사들에게 뇌물 준 것 보고하는 내용도 이 X파일에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삼성과 우리 사회 기득권층의 추악한 유착이 드러났고 온 국민이 분노장학생은 없었다고 삼성과의 관계 어땠는지 드러난 것 아닌가요? 네, 문의원님.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꼭 실현해서 어떤 국가연합 또는 낮은 단계의 연방제 정도는 다음 정부 때 정권 교체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겠다. 이게 해야 됩니까?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그런데 문재인 씨는 국가연합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거고 이것은 헌법과 완전히 어긋나는 것이에요. 그다음에 낮은 단계 연방제는 북한의 통일 방안입니다. 낮은 단계 연방제 다음에는 높은 단계 연방제. 그건 뭐냐? 공산화예요. 공산화의 첫 단계를 하겠다. 이거 아주 심각합니다. 낮은 단계 연방제는 공산화로 가는 첫 단계인데 이걸 통해서 뭘 하려고 하느냐, 북한은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 국가보안법 폐지예요. 그래서 지방정부는 내정만 한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지방정부로 내려앉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일, 이제 이게 완전히 사기예요. 왜냐하면은 일국가 이체제를 주장을 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사회주의 독재체는 그대로 두고 고려민주공화국이라는 것을 덮어 씌워가지고 통일했다고 하자는 겁니다. 이건 사기죠. 왜냐하면 남북한의 통일은 이념이 하나로 되고 제도가 하나로 되는 게 통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목적이 주한미군 철수, 한미동맹 해체가 목적인 것입니다. 문재인 후보는 지금 국가보안법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인 걸로? 당연히 폐지를 주장하죠. 국가연합을 주장하면 딱 폐지를 주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연방제를 주장하는 사람은 다 폐지를 주장하는데. 지난번에 2003년도 기무사령관 불러갖고 폐지 요구를 한 일이 없습니까? 그런 적 있습니다. 저 시청자한테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여기 국가보안법 때문에 생활이 불편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없죠. 간첩 공작원 빼고 있습니까? 우리의 연합제안은 자유통일을 지향합니다. 북한의 연방제안은 공산통일을 지향합니다. 목적지가 다른 것을 공통점이 있다고 일종의 사기를 친 거예요. 여기 가장 핵심부를 파괴하는 거예요. 반역입니다. 이런 공약을 내어놓고 있는데
언론이 왜 지적을 안 하는지 새누리당조차도 침묵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도 국민들이 좋아하니까. 문재인 후보를. 후보보다 지금 문재인 후보가 지금 지지율이 더 나오는 여론조사도 꽤 있지 않습니까? 잘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네? 잘 언론이 모르니까. 이 진실을 알려줘야 될 사람들이 언론 아닙니까? 근데 국민들이 말하자면 지금 조 대표님이 얘기하시는 내용을 다 알고도 그래도 문재인 후보를 좋아한다고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꼭 실현해서 그 사람들이 왜 그 소리를 먼저 하는지 알아요? 사기꾼 새끼를 믿어서? 아니, 자기 판단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서. 그 말이 사실이면 지금까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은 자기 자신이 바보 멍청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니까. 에이씨!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의사당에서 7만 명이 참석한 가운데 취임식을 갖고 임기 5년에 18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했습니다.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13년 2월 25일 대통령 박근혜. A world without nuclear weapons, President Obama's vision must start.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went into effect. The agreement adds an economic pillar. Le gouvernement français a lancé une nouvelle France industrielle. Elle comprend 34 industries dans 4 secteurs clés. Les nouvelles énergies, la santé, les technologies numériques. En fait, la Corée joue le rôle de porte ouverte sur l'Asie de l'Est. Les entreprises coréennes, de leur côté, doivent se tourner vers l'Europe. Pour cela, elles devraient s'appuyer sur les entreprises françaises. Closer. 헌법재판소가 오늘 통합진보당 해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마지막 공개 변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해 있는 상황이 혼란스러워서 걱정들 많이 하시죠. 힘이 듭니다. 때로는 더 큰 시련도 맞닥뜨릴 때도 라도 발사한다면 북한 정권을 끝내겠다는 각오로 응징태세를 갖추라고 지시했습니다. 김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북핵 위협에 대한 실효적 대응을 지시하면서 북한 도발에 즉각 응징할 수 있는 대비태세를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우리 영토를 향해 핵을 탑재한 미사일을 한 발이라도 발사하면 그 순간 북한 정권을 끝장내겠다는 각오로 고도의 응징태세를 북한은 대남 방송을 통해서 간첩들에게 지령을 내리는 이른바 난수 방송도 재개했습니다. 16년 전에 중단했던 건데 난데없이 이 난수 방송을 북한이 오늘 새벽 난파 간첩 지령용 난수 방송을 또다시 내보냈습니다. 14일 전에 방송했던 것. 해당 방송의 아나운서는 2주 전처럼 이상한 숫자들을 낭독했습니다. 문제를 부르겠습니다. 459페이지 35분, 913페이지 55분, 135페이지 86분. 보여드렸습니다. 최순실 씨가 유일하게 잘하는 것이 대통령 연설문을 수정하는 것이다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썬데이 저널에서 2014년 4월 16일 당시에 걸쳐서 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목록에 있는 의약품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상한 점이 좀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후 보고를 받고도 줄곧 청와대 관저 침실에 머물렀고 청와대는 보고와 수사 지시가 늦어진 점을 감추기 위해
당시 상황을 치밀하게 조작하고 말을 바쳤습니다. 최순실 씨 아들이 청와대에서 근무했다는 의혹이 새롭게 나왔습니다. 10년 후에 이혼했는데 네. 그때 태어난 아들을 이 2014년도에 그 청와대 총무구매팀에서 근무를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행정관으로 근무를 했다는 거예요. 5급인지 6급인지는 지금 조사 중에 있는데 보통 총무구매팀은 누가 소속입니까? 이재만 총무비서관이 담당하거든요. 총무구매팀, 이건 조달청에서 청와대에서 그 구입하는 물품에 대해서 조달하는 데거든요. 이런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이미 40년 전에 시작된 거예요. 그 최태민이라는 희대의 사기꾼이 굉장히 피나는 연습을 해가지고 죽은 유경수 여사의 빙의로 박근혜로서 아주 기적을 체험하게 한 거죠. 대단한 사기입니다. 성대모사를 연습한 거네요. 엄청난 연습을 해서 이 유경수가 막 최태민을 타고 나타난 걸로 이 박근혜가 믿도록 한 거죠. 그래서 그 40년부터 시작이 됐고 그 자기 아버지의 수법을 그대로 이어받은 최순실. 자고 나면 깜짝 놀랄 일들이 연이어 터져나오고 있으니 우리 국민들 마음 추스리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최 씨는 박 전 대통령 취임사 컨셉트와 내용을 하나하나 지시합니다. 정 과장님, 이 팩트가 있어야지 정확하게 딱 내지를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데 톡톡은 막 부자적도 막 이렇게 막 드라마틱도 아니고 어떡하지? 딱 꽂히게. 나중에 다 듣고 나면 그것만 남는. 그것만 남는다. 근데 이건 너무 막 그 라프하게 구절이 얘기를 해가지고. 박 전 대통령. 근데 문제는 뭐냐,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똘똘 뭉치는 거 보세요. 행동은 다 같이 한단 말이에요. 순간에도 오늘 드러난 사실에는 미용을 위해서 국민 혈세를 2천억 원이나 이상 썼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대통령이 어디까지 갈 것입니까?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입니다. 맞습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맞습니다. 대통령은 나라의 지배자가 아니라 국민을 대표해서 국민을 위해 일하는 모습이요 대리인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가 마치 지배자인 양, 여왕인 양 상황 순실이를 끼고 대한민국을 민주공화국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권 공범을 처벌하고 적폐를 청산하는 날로 규정했습니다. 참가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과 입니다. 오후 6시부터 시작하는 본집회전으로 두 차례 행진을 벌여 청와대를 에워싸겠다는 겁니다. 법원은 이번에도 일부 시간과 장소를 제한하긴 했지만 청와대 약 100m 행진을 허용하면서 성숙한 시민의식을 존중했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조신 민진원, 친국에 앞서 한 말씀만 올려도 되겠사옵니까? 어디서 많이 입은 광경이 아닙니까? 숱하게 반복된 일이 아닙니까? 명백한 시청 앞 서울광장이 불로 가득 채워졌습니다. 광우병 위협을 알리는 다양한 퍼포먼스와 공연도 진행됐습니다. 정부의 미국 상대국이 결정 후 10번째로 열린
성남 민심이 서울공장과 광화문 일대를 가득 메웠습니다. 주최 측은 북한 대남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 동영상에는 광화문 촛불 집회 장면과 세월호 유족들의 항의, 최순실 씨 재판 출석과 홍실 게이트 청구의 장면들이 담겼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의 불찰로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린 점 다시 한번 깊이 사죄드립니다. 물어주시면 그 일정과 절차에 따라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겠습니다. 기각을 촉구하는 친박 단체들도 헌법재판소 근처에서 맞불 집회를 열고 행진을 예고해 촛불 집회와 충돌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SBS 전용호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대기업이 이렇게 엽기적인 망나니 정유라에게 하나는 8억, 삼성은 10억에 말을 상납하면서 이런 빅딜을 성공시키는 이런 부도덕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김성현 회장님, 제가 지금 얘기하는 말씀이 제보에서 한 건데 맞다면 그룹 회장으로서, 그룹 총수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꼭 이렇게 기업들이 합병을 하고 이렇게 빅딜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비선 실세의 망나니 딸에게 말까지 사주면서 해야 되는 겁니까? 정상적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정상적으로 안 되는 게 대한민국입니까? 이재용 회장, 10억 상당의 말 비타나비 사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사줬습니까? 지금까지 삼성이 10억 상당의 말을 정유라한테 상납했다는 것은 드러난 사실이지만 오늘 처음으로 하나도 8억 상당의 말 두 피를 구입해서 정유라에게 줬다는 게 드러났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들의 모습입니다. 13일 날 승마협회장을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유라에게 8억 3천만 원 상당의 말 두 피를 상납을 합니다. 그리고 정유라는 아시안게임 참석하게 되고 하나는 삼성과의 빅딜을 성사시키는 이러한 커넥션 속에서 대한민국 그룹들이 빅딜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가 지금까지 우리 국민한테 보여준 모습이 뭡니까? 지금까지 청문회 참석하셔가지고 정언을 하는 과정에 정말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오늘 정도는 국민들에게 정말 사죄하는 마음으로서 최순실의 그런 잘못된 생각에 의해서 대통령까지 끌어들여서 대한민국의 모든 재벌 대기업들 회장들, 재단 기금 출연에 다 참여해서 그 사람들 다 힘들고 어렵게 만든 원흉이에요. 그래서 나왔던 그 문건은 제가 청와대 들어오기 전이고요. 저는 그런 거 한 적 없습니다. 증인이 있을 때 그러면 그런 일들을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예, 없습니다. 법원 판사들 경영 사업을 예, 없습니다. 예. 제가 이름을 안 밝히려고 그랬는데 좀 밝히겠습니다. 삼성 출입 3급 처장 김준영 아십니까? 모릅니다. 전혀 모르세요? 예. 김준영 모르세요? 모릅니다. 2급 경제단장 우경철 아십니까? 모릅니다. 이 두 분은 모른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국민일보에 이거 고발하세요. 의원님 지금 7월 달부터 저한테 지금 의혹 제기된 게 진짜 수십 건, 수백 건입니다. 지금 다 고발하고 지금 추명호를 중심으로 조사를 했기 때문에 남대준 원장을 추명호 국장이 치고 그 라인에서 우병우 팀을 만들어서 우병우에게 보고가 되고 또 안봉근을 통해서 최순실로 연결되는 이것을 우병우 팀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비서관 지금 막 들어간 사람이 무슨 그런 저게 상상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최순실의 전폭적 지지를 받았다.
또 여러 개의 항태자다. 또 각 수석실에서 충성 경쟁하듯이 달려들었다라는 그런 의혹들이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5월 13일 이렇게 5월 19일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있는 사진이에요. 자, 신보라 증인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시술을 누가 했을까요? 저는 그런 시술을 본 적도 없고 처치를 한 적도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다시 한번 묻습니다. 프로포폴을 한 번도 투여하지 않았습니까? 네, 청와대에서 본 적도 없고 투여한 적도 없습니다. 자, 알겠습니다. 몰랐습니다. 민정수석이라고 하면 아무리 가짜 대통령이라도 사실까지 파악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가짜 대통령이 얼마나 서운해하겠어요. 사실 좀 봐주세요. 정영 기자입니다.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가 유튜브에 올린 동영상입니다. 세월호와 사드, 백남기 농민 사망 등을 박근혜 정부의 실정으로 부각시킵니다. 그러면서 촛불 집회에서 모두 불살라버릴 것이라며 폭력 시위를 선동합니다. 지난 9일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들의 조롱을 받는 조롱박이라며 비아냥거렸고 최순실이 조종하는 대로 움직이는 꼭두각시로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조선중앙TV는 아예 대담 프로까지 편성했습니다. 박근혜는 말입니다. 최순실과 같은 협잡군을 내세워 가지고 48시간 안에 군사작전을 하듯이 이 재단을 설립하고는. 오늘자 노동신문에서는 한계면을 털어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 소식을 집중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이례적으로 남한 사진을 4장이나 썼는데 대부분 박근혜 퇴진이라고 적힌 피켓을 든 쉬 사진입니다.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을 선고합니다.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왔지만 워낙 당연한 게 당연하지 않은 사회이기 때문에 사실 불안했는데 2시간여 만에 보도했는데요. 북한이 국내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 신속하게 보도한 건 이례적입니다. 임종빈 기자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판결이 나온 지 2시간 20분 만인 어제 오후 1시 40분쯤 북한도 볼 수 있는 조선중앙TV도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소식을 오후 5시 뉴스와 8시 뉴스에서 두 차례에 걸쳐 방송했습니다. 박근혜의 탄핵을 요구하는 남조선인민들의 대중적 투쟁이 줄기차게 벌어진 가운데 10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탄핵을 선고했습니다. 북한 매체가 국내 문제에 대해 채 하루가 되기도 전에 신속하게 보도한 건 이례적입니다. 줄곧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비난과 탄핵 찬성 촛불 집회 소식을 상세히 전해왔던 북한은 탄핵 인용 판결 보도에서 어느 순간 월드컵 4강에 올라간 것보다 더 기쁨과 눈물도 납니다.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이미 40년 전에 시작된 거예요. 그 최태민이라는 희대의 사기꾼이 굉장히 피나는 연습을 해가지고 죽은 유경수 여사의 빙의로 박근혜로서 아주 기적을 체험하게 한 거죠. 대단한 사기입니다. 성대모사를 연습한 거네요. 엄청난 연습을 해서 이 유경수가 최태민을 타고 나타난 걸로 이 박근혜가 믿도록 한 거죠. 그래서 그 40년부터 시작이 됐고 그 자기 아버지의 수법을 그대로 이어받은 최순실, 정윤회.
국민 여러분, 오늘은 사상 최초로 항공 촬영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말고 행진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50만 태국 물결의 행진을 시작하겠습니다. 행진 코스 알려주세요. 오늘 행진은 4km에서 진행하겠습니다. 볼수록 좋은 사랑 우리의 마음속에 쌓인 태극기를 힘차게 흔들며 행진 다른 곳은 무엇이라도 수 있고 행진에 한 놈도 빠지지 마십시오. 모두 행진에 참석하십시오. 모두 행진에 참석하십시오. 손석희 씨가 이 100분 토론에서 이 하차하게 된 거는 시청자 의견 조작하다 걸렸는데 그것도 저희가 잡아낸 거예요. 어떻게 그게 잡혔습니까? 이거 재밌네. 시청자 의견 조작을 하는데 이 100분 토론에 게시판이 있습니다. 시청자 의견에. 예. 그래서 이제 의견을 쓰면은 이제 손석희 씨하고 여자 아나운서가 나와서 누구누구의 뭐 시청자 의견이었습니다. 그래서 읽어주는 건데 일단 가장 문제가 됐던 게 그 게시판에 없는 거를 그냥 가공을 해가지고 막 읽었어요. 예, 아예 쓰지 않은 시청자 의견을 자기들이 창조를 해가지고 누구 대리를 시킵니까? 누구 그 이름까지 대면서 그냥 막 근데 그게 찾기가 힘들겠대. 아니 다 찾았죠. 없는 거예요. 다 찾더니까 참 분들이 조작하는 거 보면은 대단하지 않습니까 진짜. 대단하네. 원본글이 없어요. 원본글이 없는데 원본글이 없구나. 그 이름도 써있다니까 이렇게. 고영학 씨는 뭐뭐 얘기했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고영학이란 이름까지 지어내는 겁니다. 다 이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냈고 김동진 씨의 의견 소개했는데 없어요. 사람 이름까지 조작해서 그냥 방송했고 있는 것도 조작을 합니다. 있는 것도. 있는 것도. 조작입니다. 조작. 이 조작이 워낙 광범위했기 때문에 저는 그때 그래가지고 결국 손석희 사장이 하차를 하게 됐죠. 100분 토론에서. 엄청난 죄입니다. 엄청 사건이에요. 이거 시청자 사과가 걸렸습니다. 최고 중징계 받았던 거예요. 그거 실형으로. 실형은 방송법에 있는 건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실형은 아닌데. 방송국 그렇습니까? 네, 근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거. 어떻게 이런 식으로 조작합니까?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제 100분 토론을 하차하고 그리고 이제 라디오 손석희의 뭐 시선 집중인가 하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할 때 저희가 손석희 씨 논문 표절을 잡았죠. 아, 또 논문 표절. 네, 미네소타 대학의 논문 표절인데 우리가 그걸 아셔야 돼요. 논문 표절과 조작은 같은 개념입니다. 표절이 뭐냐? 남의 연구 성과를 자기 것으로 조작하는 행위거든요. 그렇죠. 당연히 조작을 하는 사람은 표절하게 돼 있고 표절하는 사람은 조작을 하게 돼 있는 겁니다. 똑같아요, 메커니즘이. 이 남의 거를 슬쩍슬쩍 바꿔가지고 자기 걸로 조작하지 않습니까? 조사 하나마나 당연히 표절이요. 표절량 방대합니다. 이 손석희 씨도 미네소타. 그리고 표절 수법도 화려해요. 아주 그냥. 모든 표절의 기교를 다 들어가는 논문인데 논문 표절 등등 공격을 많이 받았는데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랬더니 상대할 가치도 없습니다. 우리가 표절 전체를 다 공개해줬거든요. 본인도 알지 않습니까? 그냥 좀 일부 좀 실수 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상대할 가치도 없습니다.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언론계 신뢰도 1위를 10년을 지키냐 이거죠, 이게. 설마 저런 걸 조작을 했을까? 왜냐하면 지금까지 10년 이상 대한민국 언론계 신뢰도 1위입니다, 손석희 씨가. 그런데 그 10년 동안 정말 수많은 조작 보도 하다가 계속 걸렸습니다. 정말 희한한 나라예요. 이렇게 조작을 많이 한 언론이 신뢰도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조작의 대부분은 사실 또 저희가 잡아냈던 겁니다. 김한수가 지금 오른쪽에 있어요. 이게 나예요. 최순실 왼쪽에 있습니다. 손님입니다. 저는 이거 실화면상으로도 이렇게 돼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거 그대로 베껴서 그리다가 위치를 헛갈려가지고 이렇게 하면 들통나는데 잘못한 겁니다. 이 카톡만 보면요. 김한수 거예요. 김한수가 오른쪽에 있지 않습니까? 카톡에. 이거 완전 실수했다고 보고요. 제일 먼저 개통자를 조사했고 개통자가 김한순의 회사고 거기서 요금을 냈으면은 일단 1차적으로 김한수 거구나 의심하는 게 정상이에요. 이거를 그냥 슬쩍 넘어가면서 최순실 거라고 미리 박아놓고 이틀 뒤에나 김한수라는 사람이 튀어나온 겁니다. 제가 김한수하고 직접 통화를 했습니다. 머레이 컴퍼니가 개설한 거 맞다. 그리고 2년간 명의 변경 안 됐으니까 머레이 컴퍼니가 돈 낸 거 맞지 않냐. 다 인정했습니다. 자기들이 돈 낸 거 자체를. 당연히 유력 용의자고 카톡에도 지금 나오잖아요. 김한수 오른쪽에다가 여기를 먼저 의심했어야 되는 겁니다. 올려주세요. 파일 모임 있습니다. 뉴스 제작부 공룡 파일 있습니다. 최순실의 PC라면서 보여준 화면에 JTBC 취재 파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조작을 하려면 좀 제대로 해야지 이걸 다 노출을 시켜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보도를 했습니다. 물론 탄핵 이후에요. 보도하자마자 JTBC가요 10월 24일자 자기들 방영분의 이 PC 화면을 다 모자이크 처리해버렸어요. 증거인멸입니다. 증거인멸. 이거는요 탄핵에 영향을 미치고 안 미치고 그 문제가 아니라 일개 재벌 방송사입니다. JTBC는 일개 재벌 방송사가 검찰과 유착을 해서 증거를 조작해가지고 대통령 탄핵을 끌고 갔다. 이 자체가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를 안 밝히면요, 이분들이 또 무슨 일을 벌일지 몰라요. 태블릿 조작설에 대한 팩트체크 시리즈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 1년 동안 이런 의혹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유통이 돼 왔는지를 추적을 했습니다. 근거 없는 주장이 비슷한 패턴으로 확대 재생산돼 왔습니다. 오대영 기자, 생성을 누가 했는지 많은 분들이 짐작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지난 연말과 올해 초부터 월간조선, 미디어워치에서 본격적으로 조작설을 제기했습니다. 크게 두 방향이었습니다. 조작설에 뚜렷한 근거가 있는 것처럼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이 아니었죠. 네,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생성된 가짜 뉴스들이 어떻게 이제 퍼져나왔습니까? 미디어워치의 2월 1일자 보도를 보겠습니다. 잠금 패턴이 있었지만 그냥 L자로 그어보니 태블릿 PC가 열렸는데 솔직히 이거 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다는 수준의 얘기가 아닌가. 이번엔 10월 31일 국정감사 장면입니다. 쑥 이렇게 한번 해보니까 열리더래요. 그걸 지금 우리 보고 믿으라고요? 옛날에 책상을 탁탁 치니까 억하고 죽었더라. 그거 믿으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네, 미디어워치의 잘못된 보도가 국정감사에 그대로 등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L자 패턴은
태블릿을 입수한 저희 JTBC 기자가 네. 입수 8개월여 전인 2016년 2월부터 자신의 스마트폰에서 써오던 겁니다. 한국 포렌식 학회가 추천한 연구소가 이 기자의 스마트폰을 분석한 포렌식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부 언론에서 내놓은 조작서를 일부 국회의원이 그대로 인용을 해서 확산력을 키웠다 이런 얘기인 거군요. 네, 이게 정치권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미디어워치와 월간조선의 보도는 일베 같은 극우 사이트에서 유통됐습니다. 또 네이버 밴드, 카카오톡 스토리, 유튜브 등의 소셜미디어에도 가짜뉴스가 퍼져 있는 것을 그 경로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팩트체크 오대영 기자였습니다. 거기에 김필준 기자는 자기와 여자친구가 평소 사용하는 잠금 패턴이 L이라 무심코 L을 했더니 그게 열렸다 이렇게 쓴 거예요. 자, 그런데 이번에 이제 L자 패턴의 비밀을 포렌식으로 밝혔습니다. 다음 보죠. L자 패턴이 설정된 것이 10월 24일 바로 아직 JTBC가 들고 있었던 검찰에 내기 좀 전 직전 기간이라는 것이 여기 포렌식 자료에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전문가들은 저 디바이스 폴리스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저것이 잠금 패턴에 대한 파일이라는 것을 기계어로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수정 일시가 24일 17시 11분으로 나오고, 자, 이게 아주 정교합니다. 그 다음 또 보죠. 다른 로그 기록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그때 수정된 잠금 패턴은 길이가 5개라는 게 따로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컴퓨터의 기록들은 곳곳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5개예요. 자, 머릿속에 L자를 한번 그어보세요. 숫자가 5개죠. 하나, 둘, 셋, 니은으로 꺾이면서 5이 됩니다. 그 다음을 보죠. 그리고 또 다른 곳의 포렌식 자료에 보면 바로 03678로 제일 아래 행에 보시면 잠금 패턴이 변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그 시각에 5자리로 그것은 03678로 L자 패턴이 설정되었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L 패턴이 그 포렌식에 나와 있습니다. 탄핵 소추 의결이 있던 바로 다음 날, 자, 소추 의결 전날 JTBC는 난리를 치면서 태블릿 특집 방송을 했죠. 그리고 그 참 흑역사인 소추 의결이 있고, 그 바로 다음 날 또 검사는 고위직 검사는 브리핑을 하면서 태블릿에서 정호성에 보냈습니다 문자가 그 수신되었다. 그러니까 최서원 씨의 것이 틀림없다는 취지로 기자회견 브리핑을 한 것입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최순실 씨와 해외 이메일 계정을 공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함께 쓰며 수시로 이메일을 확인했다는 건데, 이런 방식은 간첩들이 주로 쓰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최현식 기자입니다. 정호성과 최순실 두 사람은 미국에 서버를 둔 지메일 계정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함께 썼습니다. 자기 계정으로 메일을 보내는 나에게 쓰기 방식으로 쉽게 연락을 주고받은 겁니다. 메일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이 불가능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이나 간첩들이 자주 쓰는 수법입니다. 정 전 비서관은 청와대 문건을 첨부해 이 계정으로 메일을 보낸 뒤 최 씨에게 보냈다는 문자를 보내면 최 씨는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이 보냈습니다라고 보낸 문자는 2012년 1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모두 237번. 이 기간 동안 최소 237건의 청와대 문서가 최 씨에게 유출됐다는 의미입니다. 청와대 근무를 했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근무를 했었는데, 청와대 내에서 문서를 바깥에 사람한테 PC로 이렇게 전달하는 거는, 메일을 보낸다든지 이런 거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청와대 내에는 보안 시스템이 돼 있어가지고, 마치 지금 국민들이 알고 계시는 거는 청와대 내에 작성된 문건들이 뭐 다른 메일이나 뭔가를 통해 가지고 최순실 씨가 가지고 있는 그 태블릿 PC로 가고 거기서 작성을 해서 다시 돌려주고 이런 식으로 뭐 작성이 된 것처럼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지금 오늘 조영태 증인의 말씀하고 그 종편의 보도하고는 너무나 달라서 저는 그게 너무 궁금하고, 도대체 이게 어떻게 시작이 되고
그 태블릿 PC의 진실이 뭔지 우리 고용태 정인도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태블릿 PC를 습득하고 JTBC 방송에 냈던 그 기자분이 나와서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신 고위직 검사는 브리핑을 하면서 태블릿에서 정호성에 보냈습니다 문자가 그 수신되었다. 그러니까 최서원 씨의 것이 틀림없다는 취지로 기자회견 브리핑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포렌식을 하면 저 문자가 다 나옵니다.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리고 여기 있잖아 하고 검찰이 반박하지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이상한 브리핑, 그리고 10월 26일 날 일찍이 독일 쓰레기통에서 발견했다는 등 JTBC 기자보다 먼저 그런 말을 하고 오히려 JTBC 기자에게 그렇지요 하고 확인을 구했는데 JTBC 기자는 확인을 안 해줬다고 그래요. 그런 일을 지금 노승권 차장검사, 아까 문자 주고받은 주인공입니다. 검찰 아주 고위직, 그 당시 사건 순회에 이런 부분이 관련되어 있는 그 어떤 정황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죠. 자, 그 다음 헌법재판소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 포렌식 그 보고서를 제출해 달라 하니까 그 보고서가 있는지 없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계속 발뺌하면서 끝내 제출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아니, 모르면 사실조회로 보내보면 되죠. 사실조회도 보내지 않아요. 사실조회를 떠나서 사실 우리가 모른다는 말을 믿을 수 있습니까? 왜 모르겠습니까? 포렌식 보고서가 국가기관이 했고 그 엄청난 고위 국가기관 그 헌법재판소에서 검찰에 전화 한 통만 해봐도 알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김한수라는 사람을 결국에는 이슈를 시켜서 지난 12월 15일에 국회에서 증인 신청을 했는데 너무나 황당하게도 검찰이 김한수의 주소를 알려주지 않아서 국회에서 출석 요구서를 전달 못해가지고 안 나왔습니다. 저는 검찰이 안 준 것도 말이 안 되지만은 자, 그 다음에 포렌식 카톡 복원을 끝내 회피하고 있고 기록이라면서 해외 독일 나갔을 때 여권 기록과 일치된다. 그때 당시 엄청나게 저것으로 사람들에게 증거처럼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최서원 씨는 해외를 많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해외 출국 기록이 저 때처럼 두세 번 있는 게 아니라 뭐 몇십 회가 있는 겁니다. 해당 기간에. 그럼 몇십 회가 있는 것 중에 두 개가 겹쳤다는 거죠. 세 번이나 불일치하는 것은 무시되고 두 번 일치했다고 단정이 된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사람을 잡으면 억울하지 않을 사람이 없겠죠? 나와 있지만 연락처 내용에 대해 31회나 삭제한 기록이 있습니다. 포렌식 기록 펼치면 바로 나왔던 것이 바로 저 김수민 씨의 캠프 관련자의 사진이었는데 문자 카톡 메시지 중에 1만 7천 바이트나 삭제된 것이 저렇게 기록에 확인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규명하지 않았고 오히려 복원해 달라는 내용을 지금까지 무시하고 있는 것이고 그 복원은 가능하다 이렇게. 그리고 카톡 삭제된 것의 복원은 뭐 범죄 수사에서 일상으로 일어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 그렇습니다. 고 씨는 최순실 씨가 탭을 끼고 다니면서 수시로 대통령의 연설문을 읽고 수정한다라는 말을 했고 이성한 씨가 이 일을 부연했습니다. 충격적인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두 사람이 나눴던 건데요. 사실 그 말만 듣고서는 사실 기사를 쓰는 것이 정말 불가능했었는데 태블릿 PC를 발견하면서 보도를 하게 된 겁니다. 제가 처음 태블릿 PC 얘기를 들었을 때는 JTBC에서 독일에 있는 쓰레기통을 뒤져서 거기에서 찾았다고 했는데 그 다음 기사가 최순실의 집 밑에 있는 관리인이 가르쳐준 곳에서 짐을 버린 곳을 찾았다. 자꾸 변경이 되더니 결국엔 제 회사에 있는 제 책상에 있었다고 그렇게 완전히 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하고 전혀 무관하고 제가 그 태블릿 PC를 만약에 제가 제 거였다면
제가 바보처럼 거기에 놓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료들을 제가 모으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거기다 놓고 올 바보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느 게 진실이라고 생각하세요? 그 태블릿 PC를 처음 받게 된 그 기자분이 진짜 진실을 밝혀주셔야지 어떤 자꾸 말을 바꿔가는 그 기자분이 직접 이 자리에 나와서 그걸 명확하게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연락을 받았다는 JTBC에 그 연락을 받았다는 그분도 나와주셔서 정확하게 제 전화가 맞는지 아니면 저의 음성이 맞는지 그걸 명확하게 확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고 씨는 분명히 저와 있었던 그 자리에서 최순실이 그 태블릿 PC 수정을 관련해서 말을 하면서 최순실이 하도 많이 고쳐서 화면이 빨갛게 보일 지경이라는 표현도 했었습니다. 예. 실제로 그 드레스된 연설문을 보면 지금 화면이 준비가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드레스된 연설문을 보면 수정된 부분에 빨간 글씨가 많이 보입니다. 예. 고영태 씨는 그 저희의 연설문 수정 보도 직후에도 아닙니까? 아닙니다. 최순실 씨가 태블릿 PC 사용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못 봤습니다. 위 태블릿 PC는 이미 특검에서 정상적인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거친 것으로 특검은 재감정이 필요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태블릿 PC의 연락처 이름은 최서원이고 사용자 이메일 계정은 최순실이 예전부터 사용하던 이메일 주소임이 확인되었고 최순실이 위 이메일로 수십 차례에 걸쳐서 역사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최순실이 사용하는 모든 휴대전화나 태블릿 PC의 패턴이 L자입니다. L. 그래서 그 태블릿 PC도 똑같이 이 패턴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강대 학부와 대학원을 졸업하고 서강포럼 사무국장으로 일하고 있던 중 고 이춘상 보좌관의 요청으로 2012년 10월 초에 박근혜 대통령 대선 캠프에 합류하여 SNS 본부에서 일한 바 있는 신혜원입니다. 지난해 10월 24일 JTBC의 최순실 태블릿 PC 보도를 접했을 때부터 저는 이를 의아하게 생각했습니다. 공개된 전화번호 목록, 카카오톡, 메일로 다운받았다는 SNS팀 운영 방안 등의 문서를 볼 때 제가 속한 대선 SNS팀에서 사용한 태블릿 PC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박 대통령의 드레스된 연설문 역시 검찰의 태블릿 PC 포렌식 보고서를 보면 GIF, 그림 파일로 원천적으로 수정이 불가능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태블릿 PC에서는 신 씨와 함께 캠프에서 일한 동료 사진 수십 장도 발견됐습니다. 신이 썼던 한 대뿐인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JTBC는 물론 검찰, 특검에서도 김한수 행정관이 최소 2대 이상의 태블릿 PC를 개통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 없습니다. 자, 최순실 씨의 또 다른 태블릿 PC가 등장하면서 그동안 태블릿 PC를 갖고 있지 않고 사용법도 모른다는 최순실 씨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앞서 최 씨는 JTBC의 태블릿 PC 보도 직후에 측근인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과의 통화에서 모든 걸 조작으로 몰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런데 최 씨의
건물 관리인을 통해 최순실 씨가 사무실에 매일같이 출근했다는 증언도 확보했습니다. 취재진은 오후 3시 30분 서울 논현동 삼성전자 서비스센터에서 태블릿 PC에 충전기를 구입했습니다. 최 씨의 셀카 사진과 드레스된 연설문, 대통령 휴가 사진 등을 그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었고 국정 개입의 단서가 되는 이 파일들을 모두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18일 저녁 JTBC 보도국에서 촬영된 파일들을 분석한 결과 태블릿 PC 속 독일 드레스덴 연설문의 경우 실제 대통령 연설문의 초안이었고 대통령의 휴가 사진도 공개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튿날인 19일 취재진은 최 씨가 대통령 연설문을 수정한 정황이 있다는 단독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최 씨 자택과 사무실 등에서 자료가 파기된 상황에서 태블릿 PC를 방치할 경우 추가 증거인멸 가능성이 우려됐습니다. 이에 따라 20일 오후 더 블루케이 사무실을 다시 찾아가 농단 사태의 실체로 들어가는 진실의 문이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해서 검찰 조사를 받고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고 또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 등 여러 가지 불안하고 불편한 상황을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또 지금까지도 저희는 따로 인터뷰를 요청하지는 않았습니다. 있는 자료를 폐기할 수 있으니 가져가서 보관하겠다고 해서 그러라고 했습니다. 예. 네. 아, 예. 상황이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네네. 자신이 열어준 그 사무실에 대통령 탄핵에 스모킹건이 남아있을 것, 처음엔 물론 상상도 못 하셨을 것 같습니다. 김필진 기자가 이제 태블릿 PC 안에 들어있던 그 사진을 보여주면서 아는 사람이냐고 이렇게 물어보길래 고영태, 박헌영은 매일 보니까 확실히 알고 최순실이는 잘 몰랐습니다. 예. 그냥 강남에 돈 많은 복부인이 투자하고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걸로 생각했습니다. 아, 예. 집기, 자료 이런 부분들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봤었는데요. 이 책상에서 태블릿 PC가 있었습니다. 자, 이 사진은 오늘 처음 공개되는 겁니다. 예. 바로 저희들이 보도해드렸던 태블릿 PC가 나온 책상이죠. 맞습니다. 누구의 책상인지는 지금 알 수가 없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정 가능한 대목들이 또 여러 태블릿 PC를 확보했습니다. 당일 저녁엔 파일들의 다운로드 시간을 확인하기 위해 실제로 저는 2012년 10월 대선 캠프에 합류한 뒤 10월 말경 당시 김철균 SNS 본부장의 지시로 삼성에서 출시된 흰색 태블릿 PC 한 대를 건네받았습니다. 그 이전에는 조진욱 전 청와대 행정관이 쓰던 것으로 알고 있었고 캠프 내에서는 김한수 전 행정관이 개통한 것이라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태블릿 PC로 후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카카오톡 계정을 관리를 했었고 이후 들어온 젊은 남자 동료에게 건네주었으며 그 직원도 이 태블릿 PC로 주로 카카오톡 계정 관리를 했습니다. JTBC의 보도와 달리 이 태블릿 PC로 문서 수정 작업을 하기란 워낙 불편하여 그 목적으로 사용한 바 없습니다. 실제로 JTBC가 최순실이 수정했을 거라 보도한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문 역시 검찰의 태블릿 PC 포렌식 보고서를 보면 GIF, 그림 파일로 원천적으로 수정이 불가능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저는 대선이 끝난 후 12월 말 대선 캠프를 떠나면서 이 태블릿 PC를 김휘종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반납하였습니다. 검찰의 포렌식 보고서를 보면 인수위 시절에도 박 대통령 관련 뉴스와 홍보 문건 등을 여러 번 기록이 있어 김휘종 전 행정관이 청와대에 가지고 들어가 사용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최근 김휘종 전 행정관과 통화를 해보니 신혜원 씨가 준 태블릿 PC는 폐기하였고 JTBC가 보도한 것은 다른 것이다라는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김한수 전 행정관의 회사 마레이 컴퍼니가 2012년 6월 22일 개통한 또 다른 태블릿 PC의 존재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JTBC는 물론 검찰, 특검에서도 김한수 행정관이 최소 2대 이상의 태블릿 PC를 개통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바 없습니다. 이건 반대로 얘기하면요. 4년 동안 3일을 제외하고는 동선 하나도 안 맞았기 때문에 검찰이 기지국 위치 추적 결과를 공개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자체가 최순실과 동선이 안 맞기 때문에 최순실의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되지 맞다는 증거가 될 수 없고 자신 있으면 손석희 사장이나 특검이나 검찰이나 위치 추적 보고서를 전체 다 공개해주면 되는 겁니다. 발의 증인으로 나와야 되는 거고요. 태블릿 안에 있는 가장 중요했던 파일이 드레스덴 연설문인데 그 드레스덴 연설문은 정호성과 최순실의 공유 메일에서 나온 게 아니고 김희종이라는 청와대 전 행정관의 킴파 메일에서 나왔습니다. 그 자리에서 결판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손석희는 쓸데없이 자꾸 자기 방송 매체로 떠들지 말고 증인으로 나오든지 그게 아니면은 기자회견을 열어서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받든지 원래 이 언론사의 조작 보도대에서 자꾸 자기 언론사 연결해요. 손석희는 이제 더 이상 그 뒤에서 삭식거리지 말고 재판에 당당하게 출석하게 바랍니다. 실제로요, 제가 무고죄 보소해서 조사받을 때 검찰이 저한테 머리 아프다고 손석희하고 그냥 JTBC에서 한 2시간 단판 토론에서 끝나면 어떻겠냐? 이게 지금 검찰이 저한테 제안한 거예요. JTBC한테도 그렇게 얘기했대요. 머리 아프니까 JTBC에 출연시켜서 한 2시간 토론해가지고 끝내자. 그렇게 합시다. 검찰이 그렇게 하라 그러는데 검찰이 머리 아파가지고 수사 못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무서워가지고 손장 몰래 툭 넣고 배 째고 들어누워 있습니까? 그리고 손장 보니까 가관입니다. 가관. 최순실이 태블릿 PC 들고 다니면서 연설문 고쳤다고 보도했죠. JTBC가 2016년 10월 26일 손석희가 직접 떠들었습니다. 최순실이 태블릿 들고 다니면서 연설문을 고쳤다. 고소장이에요. 자기들이 그런 보도한 적 없대요. 아니, 내가 그 보도를 증거로 갖고 있는 걸 떠나서 대한민국에서 JTBC 본 사람들 다 물어보세요. 다 그렇게 알고 탄핵의 사기에 걸리는 거 아닙니까? 이제 와서 그런 보도 한 적 없다는 겁니다. 최순실이 태블릿으로 연설문 고쳤다고 보도한 적 없다고 저를 고소했어요. 이런 놈들이 다 있어요. 이런 놈들이. 뉴스룸에서 고소장 하나만 슬쩍 쓰지 말고 당신 보도에 속은 시청자들에게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최순실이 태블릿으로 연설문 고친 적 없다. 오해하지 마라. 오늘 보도하기만 합니다. 수석들은 국가수가 무슨 최순실 거라고 확인했다고요? 국가수 보고서 55페이지에 그런 문장이 어디 있습니까? 몽땅 다 거짓말로 고소한 거 다음 주에 제가 또 무고죄로 집어넣습니다. 계속 이렇게 검찰이 머리 아프다고 들어놓았는데 계속 이렇게 할 겁니까? 손석희? 자신 있으면 손석희 네가 미디어워치에서 출연하든지 내가 JTBC에 출연하든지 혼자 나오기 무서우면은 심승희도 데리고 나와. 너 똘마니들 다 데리고 나와서 일당 5로 딱 2시간 20분도 안 걸려요. 무슨 2시간이요. 깔끔하게 단판집 시간 걸러. 내가 JTBC 가든지 똘마니들 데리고 미디어워치 오든지 검찰이 그렇게 하라 그러잖아.
자금야금 제대로 물려가지고 언론의 자유를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옛날에 짓밟자. 예, 아마 사전에 제가 입장문을 다 돌렸을 겁니다. 받으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번 구속영장의 전제는 국가수 보고서에서 최순실 걸로 과학적으로 입증됐다. 그리고 정호성 판결문에서 최순실이 태블릿으로 문건을 받았다. 이 두 전제로 작성이 됐는데 둘 다 사실이 아닙니다. 국가수에서 그런 결론 내린 적 없고 지난 23일 나기현 국가수연구원이 최순실 2심에 나와서 그런 결론 내린 적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국가수 결론은 다수의 사용자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즉 공용 태블릿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게 국가수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정호성 판결문에서는 태블릿의 태자도 안 나옵니다. 그리고 정호성 자체도 최순실이 태블릿으로 문건 받았다 진술한 적 없습니다. 한마디로 최순실의 것이라고 입증된 바가 전혀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제가 의혹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고요. 그리고 지금 무슨 집회를 해서 피해자들, 손석희 사장 가족들이 엄청 피해를 입었다 그러는데요. 일단 지금까지 1년 6개월 동안에 JTBC와 손석희 사장 측은 언론중재위에 정정보도 요청한 적이 한 건도 없습니다. 가장 손쉽게 피해 구제할 수 있는 것을 한 번도 안 했고요. 출판금지 가처분 소송도 내지 않았습니다. 집회금지 가처분 소송도 내지 않았습니다. 아무런 피해 구제 활동도 하지 않다가 1년 6개월 동안 있다가 피해를 받았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청구된다. 저로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재판부에 잘 입장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 소리를 먼저 하는지 알아요? 사기꾼 새끼를 믿어서? 아니, 자기 판단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싫어서. 그 말이 사실이면 지금까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들은 자기 자신이 바보 멍청이라는 걸 인정해야 되니까. 에이씨,